미국과의 관계도 지금 상당히 경색이 되었어요. 네? 경색이 되었는데 경색이 되었잖아요. 미국에서. 네? 대한민국이요. 우방국으로 지금 취급합니까? 네?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그냥 가서 우리 삼전 S사에게 압박해가지고 미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라. 라고 해서 뭐 받아왔습니까? 예? 얀센 받아왔어요. 유통기한 얼마 안 나온 거. 그 얀센 제가 맞았습니다. 예, 맞았어요. 예. 왜? 남자는 얀센의 부작용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근데 얀센이 이제 물백신이라는 말도 있죠. 네. 근데 또 제가 백신 또 지금 못 믿겠습니다. 백신으로 사망하면요. 무조건 인과관계 없대요. 아니, 죽을 운명이 아닌 사람이 죽었는데 그게 인과관계가 백신 아닌가요? 뭐 요 말을 제가 취소할게요. 혹시 요새 유튜브에서 검열 안 돼가지고 이 말을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여야 여기 나와있네요. 여야 모두 대안 없이 니타 공방만 벌이고 있다. 자기네들은 여당이 아닌가요? 네, 여당이 아니에요. 다른 당이에요. 이런 시민단체가 있네요. 집 걱정 없는 세상연대. 네. 집 걱정 없는 세상연대요? 집 걱정 없는 세상연대가 어딘가요? 북한이에요? 북한도 집 걱정합니다. 예? 평양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평양에 아둥바둥 살려고 한다고요. 아니,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예? 대한민국에서 집 걱정 없는 세상연대요? 그게 말같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행복주택 들어가세요. 동탄에 14평짜리. 예? 거기 들어가 살면 되죠. 4인 가족으로. 뭐 그렇게 걱정합니까? 공공주택에 들어가 살면 되지. 이런 분들이요, 뭘 노리는 줄 아십니까? 로또 청약을 노리는 겁니다. 예? 무주택자분들이 제일 욕심이 많아요. 네? 아니, 청약 당첨돼가지고 그냥 수억을 그냥 꽁으로 벌 수 있겠다. 이건 이 논리 아닙니까? 예?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저 집은 투자 용도로 사는 게 아니다. 거주 목적으로 산다고 하는데 본인은 정작 청약만 넣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아다르고 어다른 모순입니다. 모순 덩어리. 자, 다음 뉴스 넘어갈게요. 자, 14평이 4억이라니. 딸 집들이서 오열했던 엄마 1년 반 후에 반전했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서울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딸의 집들이에서 오열한 부모님의 반전 사연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준석 TV 이 유튜브 채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연의 주인공 직장생활 10년차의 30대 여성 A씨인데요. 고교수에 따르면 서울의 전셋집에서 언니와 함께 지내던 A씨는 작년 초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집을 마련해야만 했는데 A씨는 감당할 수 없는 전셋값에 내 집 마련을 결심했고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14평 크기의 아파트를 구했다고 해요. 당시 아파트의 가격은 3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지방에 살던 부모님이 집들이 하러 올라왔는데 결혼도 안 한 내 딸이 내 집 마련을 했다는 집을 보고 이게 뭐냐며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집이 오래됐다는 거다고 하죠. 이 돈이면 시골에서 5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는데 부모님께서 시골에 50평대 사면은 안 팔립니다. 네, 우리 부모님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부모님들을 뭐 욕하고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은 돈을 쫓지 마라. 돈을 쫓지 마라 이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돈을 쫓다 보면은 인생이 망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아니, 돈을 갈망하지 말라 이건 말이 되는데 돈을 쫓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인생의 전체의 목표로 두면 안 되겠죠. 당연히요. 그러면서 불행한 일들이 많아져요. 하지만 돈을 목표로, 그러니까 일정 금액에 달성하겠다. 이 정도 목표는요. 인생을 건전하게 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유흥업소 안 가고요. 술 덜 마시고 담배 덜 피고요. 네. 이러면서 돈을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 신념이 있으면요. 안 하던 운동까지 하는 겁니다. 안 하던 운동까지. 네, 그러다가 바디 프로필까지 찍는 사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은요. 돈을 줬지 말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아빠 돈 없어. 엄마 돈 없어 생각합니다. 물론 저랑 반대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빠랑 엄마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너가 아껴 쓰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 돈을 절대로 허투루 쓰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데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얼마 전 우리 모임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킨대요. 아빠 돈 없어 이렇게. 그러면 자녀가 그 소리 듣고 아빠가 돈이 없구나. 내가 이 물건을 사는데도 내가 합당한 이유가 없어 함부로 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길러지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니까요. 성인이 돼가지고요. 엄마 아빠 돈 없어라는 소리 계속 듣던 아이는요. 친구들한테도 돈돈거립니다. 돈돈. 그래서 별명이 정형돈이에요. 정형돈. 네. 제가 돈돈거리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빈대가 된다. 빈대. 네. 그런 경우 제가 케이스 많이 봤습니다. 네. 본인이 용돈을 저만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남한테 빌붙어요. 빌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학창 시절 때 그런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친구들. 네. 돈 없어. 돈 없어 하는데 자기 뭐 사 먹을 때는 지갑에 현금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꽤 있습니다. 그게 집에서 돈돈돈돈 거리다 보니까 자기도 친구들 앞에서 돈돈돈돈 거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옹졸해 보입니까? 제가 인생에서요. 물론 돈이라는 것도 중요해요. 자산 증식도 좀 중요하다고요. 근데 자산 증식이든 뭐 돈이든 뭘 다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이고요. 인성이 좋으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붙는다는 거는요. 그만큼 내가 돈이 나갈 일도 많겠지만요. 돈이 들어올 일도 많다는 겁니다. 저는 자녀에게 인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요. 제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인성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다시피 저도 그 좋은 인성을 길러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요. 주변 인간관계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제관념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돈 없다 돈 없다는 말을 내가 하고 있진 않은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해요. 자, 오늘의 본론입니다. 오늘의 본론입니다. 1억 미만 아파트마저 세금 물린다고 발표한 투자자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부모님이 자녀가 그 14평짜리 집에서 사는 걸 보고 오열했지만 결국은 몇 년 후에 집값이 1억, 2억 뛰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스토리죠. 당연한 스토리니까 제가 따로 이야기는 안 해드릴게요. 1억 미만 아파트마저 세금 물린다고 발표한 투자자들. 다주택자, 세액 규제 피해, 집중 매수세라고 해요. 국토부 국감서 세제 여부 검토 발언. 만일 과세 이루어지면 투자자들 시세 차익 실현 불가능해질 듯 이렇게 해요.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등의 매수세가 집중된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의 과세 문제 등을 세정당국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해요. 앞서 노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주택수 합산이나 과세 등을 검토해야 하는 건 아니냐는 질의에 주택 매수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은 없는지,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대한 세제를 어떻게 할지 세정당국과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오늘 뛴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뛴 이유가 결국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마치 부동산 강의라는 것처럼 취득세 공시가 1억이하는요 취득세 중과해서 면제해 주겠다, 중과를 받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하니까는 사람들이 7.20 대책 끝나자마자 엄청난 속도로 전국 지방을 상당히 다 싹 쓸어 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디 쓸어갑니까? 광역시는 물론이고요, 청주요, 창원이요, 다 싹 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표로서 선출한 그 사람들만 지금 밖으로 쫓겨나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내가 하여튼 간에 잘못했다, 이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우리가 공시가 1억 이하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은 거 제가 압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공시가 1억 이하 추천한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주선생님 혹시 이거 3채 4채 그냥 살까요? 돈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절대로 하지 말라 말씀드립니다. 왜? 계란은요 한 바구니 담다가요 자꾸 큰일 나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가 1억 이하도요 저는 너무 저렴한 거 사지 말라고 합니다. 너무 저렴한 거 사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사더라도 가급적이면 용적률이 낮고 재건축이 가능한 거, 그걸 위주로 보라고 해요. 이 돈의 흐름은요 결국 스토리거든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곳에 흘러 들어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1990년 이전에 지어진 5층짜리 이하 아파트가 많이 없는 겁니다. 많이 없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너무 내가 한 곳에 몰빵하지는 마세요. 몰빵하지는 마시고, 그렇게 성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꼭 그렇게만 해서 성공하는 건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적당히 투자하세요. 저는요 미친듯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혹시나 내가 읽지 못한, 그리고 전문가들도 읽지 못한,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읽지 못한 그런 시장의 변수가 분명히 생겨난다는 겁니다. 생겨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헝다그룹 파산 위기, 그거 예측하셨어요? 예측 못했다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부동산이 빠지고 그런 게 아닌데, 수많은 경제적인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 나는 지역을 항상 분산시키세요. 네, 분산시키세요. 네. 지역마저 내가 한 군데 몰빵 친다. 네. 대구 같은 경우도 몰빵 치다가 망한 사람 많아요, 지금요. 그쵸? 김정일님께서 빠져나갈 것도 생각해야죠. 아니, 빠져나가야 한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요새 들어서 부동산 전문가 또는 부동산 인터뷰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자산이 뭐 저 20억 벌었어요, 30억 벌었어요, 100억 벌었어요, 이런 사람들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한번 신호라고 보세요. 아, 이게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 이만큼 된다라고 인증하는 거, 혹시 부동산의 시장에 약간 이상 반응이 온 거지 않을까? 아, 그러면 내가 투자를 좀 더 조심해야겠구나 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택수는요, 좀 줄이세요. 예? 물론 중과 받으면요, 줄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투자를요, 분산 투자 하라고요. 저한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1년 전인가요? 부산 명지 사지 말라고 했어요. 네, 사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 당시에는요, 부산에 투자할 게 더 많았습니다. 같은 값이면 명지보다는 부산 중심에 해야죠. 네. 그런데 부산 명지 좋다고 여러 채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집값 올랐다고 저한테 하는 말. 네. 주선생이 틀렸네. 명지 집값 올랐는데 제가 명지 집값 안 오른다 했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투자를 할 때는 더 좋은 게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이겁니다. 왜? 자금은 한정되어 있고 기회비용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세네채 몰빵했는데 못 빠져나옵니다. 네, 못 빠져나요. 양도세 중과 맞으면요, 30%더 맞으면요, 뭐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양도세 40%에다가 또 30%까지 맞으면 70%예요. 여기다가 지방세까지 맞으면 더 크고요. 82.5%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다지 이익이 없다. 근데 뭐 그렇게 자랑질하고 있냐. 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탈출 전략도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네, 지금 당장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미래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뭐 김호일님께서 뭐 공시가 1억 이하가 돈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1억 이하가 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분산 투자를 왜 하나요? 분산 투자는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본인이 한 지역에 몰빵해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성공한 방식이 다른 사람에게도 다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